그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거대한 역사 속에서 희생당한 대상화로만 그려지는 게 저는 좀 그게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고, 정명화될 수 없는 이 4.3에 대해서 언젠가는 누군가가 맞는 이름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에서. 안녕하십니까. 칸차질의 신의 기비 칸차리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개봉한 한란의 감독인 하명미 감독 모시고 한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한란을 연출한 하명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도 그녀의 취미생활도 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한란을 보고 보니까 하명미 감독이 23살에 영화계에 들어와서 45살에 연출 데뷔하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화를 이제 한란을 네. 내셨는데 이게 우리가 소위 제주 4.3 사건. 네. 네. 저는 이제 항상 항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중립적 표현으로 그냥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제주 4.3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평상시에 한국 현대사의 그 수많은 비극 중에 네. 가장 제가 애착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4.3이에요. 네. 네. 반민특위, 4.3 광주 이렇게 이어지는데 특히 4.3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합니다. 네. 그래서 제 계획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제주 4.3에서 제주를 떼는 기획을 지금 하고 싶다. 그런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 정재훈 감독이 내 이름을 통해서 제주 4.3 영화를 선보일 건데 그 전에 한란이라는 영화가 선보인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녀의 취미생활과 한란은 네. 연결이 잘 안 되는 영화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네. 2013년에 이제 제주에서 이제 지내면서 4.3에 깊이 빠지게 되면서 그 슬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영화를 네. 만들게 됐다라는 인터뷰 네. 내용을 읽어왔는데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저희 영화 한라는 1948년도 4.3 당시 때 한라산으로 피신한 한 모녀의 생존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26 어린 엄마 고아진이라는 해녀 엄마고요. 그리고 또 그녀의 6살 난 딸 강혜세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두 인물이 이제 한라산에서 생존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그 모녀를 네. 그 김양기 배우가 네. 여전히 딸같이 보이는 그 네. 어린 엄마. 네, 예? 네. 물론 그리고 자기 연배 지금 20대 중반인데 그 26살 엄마를 연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저기 천재 연기 어린 연기자의 출연 같은데 네, 김민채. 김민채. 네. 어떻게 저렇게 말 없는 연기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표정으로 영화를 이끌어가는 아주 보기 드문 네, 네. 천재적 연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영화 평론가로서 영화를 볼 때 표정을 네.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김민채 배우의 이 표정은 대한민국의 어떤 여배우,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자인 전도연하고 비교해도 될 만큼의 그 표정 연기를 네. 보여가지고 네.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김양기 배우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 배려란 말을 이런 쓰면서 네. 굉장히 그러니까 대등한 연기를 이렇게, 네,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네. 건데 굉장히 강렬한데 그만한 연기를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최적의 캐스팅이었다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캐스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한 상태고요. 김양기가 아니면은 영화 적겠다 이런 각오를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립서비스입니까? 아니, 정말 사실이고요. 사실 이제 저한테 많이 들어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향기 배우를 엄마 역으로 캐스팅하는 게 도전이지 않았냐, 네. 모험이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 많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향기 배우가 만약에 이 작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배우랑 또 이 고아진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게 저한테는 더 모험이 될 수 있는 일이었을 정도로 향기 배우가 너무나 이제
이 고아진 역에 적합한 캐스팅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48년도에는 결혼을 다들 일찍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들 뭐 16, 17, 18에도 하시고 그리고 또 42년도에 강제징용 위안부로 이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했다라는 그 설정으로 봤을 때는 26이라는 나이가 또 굉장히 이른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 당시 때 고아진이라는 캐릭터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젊은 엄마, 그리고 약간 삶에 서툰 엄마, 그리고 아직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제주 여성을 그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캐릭터로 봤을 때는 우리 김향기 배우가 동시대 배우들 중에서는 그 당시 때의 고아진의 캐릭터를 가장 잘 읽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완성이 돼서 25년도에 지금 동시대 청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 향기 배우가 저희 영화에 참여해줘서 지금 이렇게까지 완성되고 개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의 의미를 더 갖는 배역을 찾기는 앞으로 힘들 거라고 봤을 때 아마 이 영화가 필생의 영화로 기록이 될 거고 네. 본인한테 기억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도 이거는 성공적이었다고 네. 평가할 수밖에 없는 김민채는 더 이상 아까 천재라는 저 원래 천재란 말 쓰지 않아요. 아, 네네. 근데 이 친구는 천재적이다라는 용어가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친구가 소모되지 않으면서 10대를 거치고 20대를 거치고 30대를 거쳐서 정말 좋은 배우로 계속되기를 바라는데 김민채는 그런 네. 기대를 갖게 하는 배우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감독이 굉장히 조심한다라는 이 영화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물론 그 모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영화를 찍고 나서 4.3에 대한 네. 어떤 한명미 감독 또 네. 작가로서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4.3을 알아가는 과정을 계속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이게 그 북촌리에 있는 제주 4.3 그 너분숭이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당시 때 고건 총리께서 이렇게 남기고 간 그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정명화되지 않은 4.3은 100년이 지난 후에 후대가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거를 봤을 때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어떤 일이길래 100년이나 걸리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있는 우리가 이거를 명명할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좀 공부를 계속 하면서 증언록도 보고 진상조사도 보고 계속 이걸 알아가면서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영화에 이제 백비가 나오는데 그 백비를 보여드린 것도 그 백비의 의미는 정명화될 수 없는 이 4.3에 대해서 언젠가는 누군가가 맞는 이름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에서 영화에 그 백비를 담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는 정지영 감독님의 내 이름은이라는 작품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작품에서는 또 정지영 감독님께서 이름을 찾아주실 수 있는 건지 한란과 많이 그런 점에서 닮았으면서도 좀 다른 네, 구석 네.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모녀 네. 이야기처럼 직접적으로. 네. 그런 점에서 저는 한란하고 내 이름은하고는 이렇게 서로 상호보완적인 네, 네. 영화로 묶여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지금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노력을 할 건데 여기서 좀 인상적인 거는 이제 서부 청년단 얘기도 별로 언급되지 않고 네. 경찰도 좀 등장도 거의 안 하고 군이 몇 명의 아주 소수의 네. 그렇게 그려가면서 그 안에 또 이제 네. 문일병이라는 한 캐릭터를 통해서 또 다른 네. 어떤 갈등하는 가령 우리 작년에 12.3 내란 때 네. 그 주저하면서 네. 시민들한테 네.
총뿌리를 거닐지 않았던 네. 그런 깨어있는 그 네. 군인들을 그 연상시키는 캐릭터도 등장하고 네. 근데 굉장히 그 충격적인 선택도 하고 네. 또 거기에 뭐 박중사라든지 김하사처럼 전형적인 네. 네.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과장이 됐다 할 정도로 너무 단순 처리한 감도 없잖아 있는데 네. 그거는 감독의 의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소수로 국한한 건 어떤 극적 효과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 영화의 제작 여건이 좀 더 많은 네. 사람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네. 이러는 게 좀 불가능해서였습니까? 그 얘기 좀 듣고 네. 또 다른 좀 깊은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로는 이제 문일병, 박중사, 뭐 김하사 네. 이렇게 주되게 끌었고요. 그리고 이 이연대에 있는 그 작은 소대를 배경으로 그 캐릭터들을 보여주려고 했었고, 근데 다만 이제 굉장히 이제 저는 그 당시 때의 그 뭐 군의 모습들을 좀 제작 여건이 되면은 좀 많이 담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렇게 작은 소대로 좀 더 인물에게 집중해서 예. 근데 굉장히 강렬했던 거는 초반에 그 미군 장교가 하나 나오잖아요. 네, 네. 기속말로 네, 네, 박중사한테. 사실 제가 그 백이성 역사 독립군, 제가 네. 역사 독립군이라고 치는 백이성 역사는 반복된다 해서 그 4.3을 국제정치학이라는 네. 맥락에서 하면서 네. 그 미군정 이승만, 제임스 네. 하우스만 등등 해가지고 국제정치사라는 측면에서 이게 4.3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반드시 그런 맥락 속에서 봐야지 4.3이 이해가 되지.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제가 이 책을 높이 평가하는데 네. 이 책에서 이 친구는 어떻게 그 제주 4.3을 했냐면 결론부터 말하겠다. 제주 4.3 사건의 총책임자는 이승만 대통령이요. 지휘 명령권자는 제임스 하우스만이며 사건의 성격은 공안 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의 총책임은 한국과 미국 정부에 있어 이 두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옳다. 또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양민학살 사건이다. 네. 이것이 필자가 내린 결론이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 통일운동이라고 이제 이걸 규정을 해요. 양민학살 사건이라고 하면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금 이 주장이 좀 과격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영화가 모녀 이야기에 집중을 했지만 조금 더 큰 서사로 나갈 수 있는 그 여지를 일부러 이제 모녀 이야기에 집중하려고 차단한 거겠죠? 차단했다기보다는요. 저는 어쨌든 이게 이제 마이크로 렌즈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4.3을 이야기할 때 항상 거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서 실제 그 3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돌아가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굉장히 거대한 역사 속에서 희생당한 뭐 대상화로만 그려지는 게 저는 좀 그게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들어가려다가 보니까 그 모녀의 주변에서 그녀들의 시선을 통해서 이 4.3에 얽혀있는 많은 이념과 또 그 주변에 얽혀있는 뭐 역사적인 이야기들, 그 배경들을 이 시선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미군 개입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이 작품을 처음으로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또 그걸 현장에서 이거를 구현해 내려고 할 때도 이걸 어쩌면 뭐 많은 다큐멘터리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나왔지만 대중적인 영화로 그 미군의 어떤 개입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 우리 영화가 한란이 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냥 영화에서 저 장면이 왜 쓰였지? 미군이 왜 나왔지? 그리고 엔딩엔 왜 저런 장면들이 쓰였지? 하면서 그냥 좀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누기를 소통하고 토론해서 4.3을 좀 잊지 않고 계속 우리가 어떤 이름을 찾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사람들이 좀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화를 만든 마음이 큽니다. 사실 4.3은 우리가 막 쉬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 다큐든 아니면 극영화든 풀어야 될 게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한란과
내 이름의 어떤 그 개봉이 굉장히 한국 역사에서 한국 영화사를 넘어서 한국 역사에서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는 기대를 갖고 저도 뭐 저도 영화 팬으로서 영화 네. 그 평론가로서 조금이라도 힘을 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요 얘기는 내가 꼭 하고 가야 되겠다. 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해주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네.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줘야 되겠는데 저희 1948년에 살고자 한라산으로 피신했던 우리 26살 고아진과 강혜생을 만나기 위해서 극장으로 꼭 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마 이제 4.3 얘기라고 해서 너무 너무 슬플까봐, 너무 무서울까봐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그럴수록 우리 이 두 모녀의 좀 손을 잡고 연대해서 같이 이 슬픔에 공감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어떤 감정을 또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피는 한라산의 난초 한란처럼 4.3을 오래도록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극장에서 꼭 한란을 만나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가 어머니, 네. 응? 어머니와 그 살아남은 딸 네. 그리고 그 딸과 그 친구 네. 이러면서 그 네. 4.3을 이렇게 소환하는 이런 영화인데 뭐 그 시대에 들어가서 모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4.3을 그 환기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그 작별하지 않는다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 오늘 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